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클래리티 법의 최신 진행 상황과 이번 주 통과를 위한 경우의 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자 표결 일정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없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8월 3일 표결 일정에 클래리티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요. 일주일의 표결 일정이 월요일 날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일자별로 나오는데요. 월요일 일정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안 나와 있네. 조금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일정에는 HR 6500이라는 임시 예산안 고고 클로처 표결만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확률이 그렇다고 빵 퍼센트가 된 건 아닌데, 처리 가능성이 조금은 불투명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정상적인 순서로는 이번 주에 완벽한 통과가 매우 빡빡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클로처 표결을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단은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경우의 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월드컵이나 프로야구도 아니고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볼 줄 몰랐지만 그럼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는 제가 X를 쳤는데요. 클로처 제출이 8월 3일자에 만약에 됐다면 클로처에 대한 표결은 8월 5일자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틀이나 차이가 나느냐? 클로처 제출 이후에 법적으로 일단 하루는 쉬어줘야 되고요. 그 뒤로도 최대 30시간의 토론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빡빡하다 얘기가 나왔던 게 요건데요. 만약에 월요일 날 클로처가 제출이 됐다면 5일 날 표결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본다면 8월 10일 휴회 전에 대부분의 절차, 뭐 본회의까지도 아마 들어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가입표가 쳐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남은 이제 긍정적인 9월 넘어가기 전에 그럼에도 좀 희망이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는데요. 8월 4일 날 클로처를 제출하든지 8월 5일에 제출하든지 목요일로 넘어가면 사실상 그냥 9월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화요일이냐 수요일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만약에 8월 4일 화요일 날 클로처를 제출한다. 그러면 이론상 목요일 날 클로처 표결을 앞두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 클로처 제출은 촉박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클로처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본 회의로 들어가기 위한 1차 클로처.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본 회의 들어가서 이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클로처 제출은 촉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5일에 수요일 날 제출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막차를 타고 금요일 날 표결이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본회의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긍정적인 기류를 이어감으로써 끝나는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인데, 요마저도 이제 8월 6일 이후로 넘어가면 사실상 9월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도 썩 좋지 않은 게요. 최근에 클래리티 통과가 안 돼도 괜찮아라는 분위기로 슬슬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불발 시에는 SEC 폴 애킨스 의장은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CFTC 의장이었던 지안 카를로도 클래리티 법안과 무관하게 낙관적으로 흘러갈 거야. 인터넷도 이거 인터넷 그 30년간 법안이 없었거든. 그래도 잘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얘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없어도 괜찮아라는 분위기라는 게 써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이 소통이 없다. 무려 2주째 통화를 안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존 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SNS나 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이 하원 쪽 원내대표랑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친하거든요. 근데 상원 쪽은 지금 갈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존 튠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몇몇 분들과도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의 케이스만 소개를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했었죠. 세이브 액트를 위해서 존 튠 대표에게 필리버스터를 폐지해라.
그리고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여름방학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존 튜는 표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60표를 만들 수 있잖아. 공화당이 지금 52에서 53표 갖고 있고, 좀만 당신이 노력을 하고 일을 하면 60표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수학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존 튠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했고요.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답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 사람, 이 수학은 뭔가 다른 형태의 수학 같은데, 60표? 내가 모르는 무슨 수학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사실상 거의 조롱을 하면서 거부 입장을 보였다. 당신 수학과 내 수학은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조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멍청함이 사실상 패배를 가져오고 죽음을 항상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존슨 대표 당신 멍청하다라고 굉장히 비난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한번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존 튠이 여전히 원내대표의 적임자로 여기십니까?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 곧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뭔가 바꿔버릴 듯한 뉘앙스를 또 주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클래리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1순위 법안 처리해야 되는 임시 예산안이나 2순위 러시아 제재안이나 3순위 뭐 인준, 인사 모든 게 밀릴 판이다. 뭐 상황이 이 정도니까요. 클래리티만 딱히 안 좋은 건 아니라 모든 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뭐 이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른 게요. 지금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하게 중간선거 패배로 가려고는 하지 않겠죠.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 풋은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최근에 나온 걸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마 보셨죠? 다시 한번 타코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워낙 자주 말을 바꾸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중동군과 몇몇 요청이 있어서 공격을 취소했다라고 주말에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내일 호르무즈 개방과 핵 포기를 위해서 내일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26년 3월 달에 또 유가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의한 게 있었습니다. 국방생산법이라고 해서 이거 6.25 전쟁 때 만들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석유 뚫어도 돼.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행정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캘리포니아를 콕 집어서 여기 드릴 캐, 오일 캐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캘리포니아에도 법이 있고요. 또 여기가 한때 한 10년 전쯤에 송유관이 터져가지고 환경오염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캐라고 하는데 이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안 돼, 소송을 제기했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파는 것도 아니고 안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하게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튼 캐고는 있다라고 합니다. 석유를 캐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국제 유가가 7%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WTI나 브렌트유가 동시에 80불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물론 전쟁하기 전에 50에서 60불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아마도 하반기에는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말 갖은 수단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트럼프 푸시 또 나왔는데요. 최근에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 뜬금없이 일본을 도와서 엔고를 유도하라. 정말 심하게 일본과 동맹을 맺고 엔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미국이 지금 일본 엔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잘 대해 주었어요. 진주만 사건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엄청난 동맹이다. 막 치켜 세워주고요. 실제로 했던 행동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엔저로 굉장히 힘들었죠. 물론 원화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엔저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이 사줄게. 한국으로 치면 미국이 막 원화를 사줄게라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재무부의 외환 안정기금이라고 있죠. 스콧 베센트가 유로를 많이 팔고요.
엔화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50에서 10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엔화를 사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술 더 떠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얼마든지 빌려줄게. 엔고를 위해서 달러를 막 빌려준답니다. 앞으로도 이용을 하랍니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엔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일본한테 잘해줄까? 일본이 예뻐서가 아니고요. 일본이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판다. 왜냐하면 엔고를 위해서는 달러를 팔고 엔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소문만 나더라도 난리가 나니까 차라리 우리가 개입을 해서 조금씩 엔고를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자. 국채 팔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 구성 비중을 보면요. 뭐 최근 기준은 아니지만 장기 이 채권을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물론 2년물을 장기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딱 따로 떼어져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장기 국채를 무려 90% 가까이를 들고 있으니까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본이 정말, 아니, 미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 장기 국채. 이게 올라갈수록 미국의 빚이 정말 현격하게 이자 지급을 해야 되고 올라가니까 어려워질 텐데요.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과거에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던 23년 7월부터 향후 1년간, 그때 기준금리가 5.5%가 유지됐고요. 현재 기준금리는 3.75%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장기금리가 30, 이제 30년짜리 그리고 10년짜리, 2년짜리를 제가 차트로 가져와 봤는데요. 헷갈리시면 빨간색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30년물 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로로 까만색 표시를 해봤는데 요게 23년 7월, 8월, 9월 기준금리가 5.5%대 그때 그러니까 지금 3.75%대가요. 5.5%대보다 장기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30년물 금리 빨간색을 보시면 기준금리 5.5%,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빨간색이 뚫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좀 낮아졌지만 장기금리는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니까 야, 요거를 감내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남은 기간은 아마도 이란 종전이라든지 또는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든지 오펙 증산을 강요한다든지 비축유를 방출을 한다든지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가를 낮추고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아마도 사활을 걸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간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유가와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권 유지도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명확성과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살아남아 있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아마 예전에 그 소개를 해드려서 아시겠지만 24년에 AI의 장밋빛 미래를 정말 잘 맞췄었죠. 그리고 한때 10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 천재 청년도 중간에 조정을 견디지 못하고 시타델에게 삼켜져 버렸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존하기는 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가격에는 명확성과 유동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것들이 언젠가 분명히 들어올 때까지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와 전략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